아침에 이 습관을 계속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아침 행동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노년 환자분들의 건강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똑같이 시작했는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의 그 표정,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라는 병을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느 날 아짜낙 찾아오는 사고처럼 느끼시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몸이 보내온 신호를 놓치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아침의 작은 습관들. 이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뇌혈관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결국 어느 순간 막히거나 터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혈압도 크게 높지 않았고 특별한 통증도 없었고 식사도 나름 건강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손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면서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분들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때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날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분의 생활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몸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나이 탓으로 넘기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고 조금 멍한 느낌이 드신다거나 손이 약간 저린 느낌이 있다거나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 또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아침인데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 이런 증상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아침 시간에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은 밤 동안 회복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뇌혈관은 하루 중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간대를 맞이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이 빠르게 흐르기 시작하고 심장은 다시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아침에 특정 습관들이 더해지면 이미 약해진 혈관에 치명적인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밤새 쉬고 있던 기계에 갑자기 과부하를 걸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뇌졸중의 상당수가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아침 습관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바로 일어나십니까? 물을 드십니까? 화장실에 가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늘 하던 습관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바로 그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몸이 이미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젊었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쓰러지는 병이 아닙니다. 한 번 발생하면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걷기가 힘들어지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가족에게 짐이 되는 상황입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픈 것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생활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아침 습관 중에서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6가지를 차분하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은 이미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지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그대로 지나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큰 병도 없고 병원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다고 했으니 괜찮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훨씬 더 조용해집니다. 크게 아프지도 않고 참을 수 있을 정도의 불편함만 반복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넘기십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지만 바로 그 작은 변화들이 뇌혈관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몸이 어떤 상태이신가요? 정말 개운하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불편한 느낌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고 약간 흐릿한 느낌이 드는 경우, 잠은 분명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무겁게 느껴지는 상태. 이것을 단순히 수면의 질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밤사이에 뇌로 가는 혈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손이 약간 저린 것 같아요. 몇 분 지나면 괜찮아지긴 합니다. 이 증상 정말 많이 듣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금방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이것 역시 뇌혈관이 순간적으로 좁아지거나 혈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손만 그런 경우라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 계단을 내려갈 때 평소보다 약간 불안정한 느낌. 이 역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근력이 약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변화가 갑자기 나타났는지 아니면 점점 심해지고 있는지입니다. 갑자기 느껴지는 변화라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아침에 말을 할 때 평소보다 발음이 조금 어눌해지는 느낌. 가족분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왜 말이 조금 이상하세요? 어머니, 오늘 발음이 또렷하지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 역시 일시적인 뇌혈류 이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넘기십니다. 아침이라서 그렇겠지. 잠이 덜 깼나 보지. 하지만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몇 달 동안 반복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조금 멍한 느낌, 그 다음에는 손이 가끔 저린 느낌, 그 다음에는 말이 약간 느려지는 느낌.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때마다 그냥 넘기십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은 아프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뇌혈관 문제는 아프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증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어지러운 느낌, 특히 침대에서 바로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핑 도는 느낌, 이것을 단순히 혈압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혈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빈도입니다. 가끔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된다면 이것은 뇌로 가는 혈류 조절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셨을 때 평소보다 힘을 더 주게 되는 경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주는 순간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을 볼 때 무리하게 힘을 주는 습관, 이것은 이미 약해진 혈관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72세 남성분이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큰 문제 없으셨고 꾸준히 운동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출혈이었습니다.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니 변을 볼 때 힘을 주는 습관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침의 작은 행동 하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있으신가요? 그 행동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으신가요? 문제는 바로 그 반복입니다. 몸은 매일 같은 자극을 받으면 서서히 그 영향을 축적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버티지 못하는 지점이 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놓치십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반복되다 보니 이것이 이상한 것인지 아닌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이 중요합니다. 작은 신호라도 계속 반복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침에 나타나는 변화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밤 동안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들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나는 특별히 아픈 것도 없는데.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을 하나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의 혈관은 새로 설치한 깨끗한 수도관과 같습니다. 물이 빠르고 부드럽게 흐르고 압력이 조금 올라가도 잘 견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 안쪽에 조금씩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두꺼워지고 점점 좁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물이 갑자기 세게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약해진 상태에서 어느 순간 혈류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막히거나 터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이 막히는 것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막히는 것과 터지는 것 두 가지 모두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아침 시간에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침에는 몸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혈압입니다. 밤에는 혈압이 비교적 낮아집니다. 몸이 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상승 속도입니다. 혈관이 건강한 상태라면 이 변화가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상승이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혈액의 점도입니다. 밤 동안 우리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혈액이 약간 더 끈적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혈류가 갑자기 빨라지면 혈관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마치 걸쭉한 액체를 좁은 관에 빠르게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신경입니다. 우리 몸에는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밤에는 몸이 이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긴장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전환이 매끄럽지 않게 됩니다. 갑자기 확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혈관에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정리하면 아침은 원래도 몸의 변화가 많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습관이 더해지면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행동. 이 행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몸에는 큰 자극입니다. 갑자기 자세가 바뀌면서 혈압이 급격히 변하고 뇌로 가는 혈류도 순간적으로 흔들립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몸은 그 변화를 그대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는 행동. 이 순간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이미 혈관이 약해진 상태라면
이 압력을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시간에 뇌출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커피를 먼저 드십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듭니다. 이 역시 아침에 민감한 혈관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행동이 지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섬세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생활을 바꾸셔야 합니다. 예전 방식 그대로 계속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위험 신호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변화를 노화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피곤한 느낌.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팔만 저리다거나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갑자기 어지럽다거나 이런 증상은 절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아침에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무시하면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알아차리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정말 반복해서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특별히 나쁜 습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많이 안 드시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지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활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조용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습관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워있는 것보다 빨리 일어나는 게 더 건강하지 않나요? 그래서 알람이 울리거나 눈이 떠지면 바로 벌떡 일어나십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지금의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밤 동안 안정되어 있던 혈압이 순간적으로 변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이 습관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는 습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 아침마다 힘을 주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행동이 단순한 배변 습관이 아니라 혈관에 강한 압력을 주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후에 뒤늦게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조금 무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침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일부러 줄이십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물 마시는 것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에 이미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아침까지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류가 더 느려지고 혈관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 결과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드시는 습관입니다. 입맛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또는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자율신경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혈압도 함께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은 몸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건너뛰면 하루 전체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강한 자극을 주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찬물로 바로 세수를 한다거나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이 해당됩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혈관이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자극은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많이 간과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몸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자동처럼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이 어떤 상태인지, 어디가 불편한지 전혀 살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은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 말은 항상 사건 이후에 나옵니다. 그 전에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습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진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은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 맞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몸이 변했는데도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크게 잘못하지 않는 것보다 작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6가지 습관, 혹시 몇 가지 해당되셨습니까?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2가지, 3가지 이상 반복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돌아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아침이 무서워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은 위험한 시간이 아니라 잘 활용하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오랫동안 권해드리고 있는 아침 습관을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이것 하나만 바꿔도 몸은 크게 달라집니다. 눈을 뜨셨다면 먼저 1분 정도 그대로 누워 계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손과 발을 움직여 보십시오.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이고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보십시오. 이 과정은 몸에게 신호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제 일어날 준비를 하자. 갑자기 움직이지 말자. 이렇게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운 뒤 손으로 몸을 지탱하면서 조심스럽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이 짧은 과정이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줍니다. 2번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작은 컵으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밤 동안 부족해진 수분을 부드럽게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갑지 않은 물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몸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잔의 물이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3번째입니다. 화장실에서는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힘을 주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억지로 힘을 주기보다는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비가 있으시다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따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혈관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4번째입니다. 아침 식사는 가능하면 거르지 마십시오. 양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과 안정입니다. 죽 한 그릇, 계란 하나 또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는 몸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안정되면 혈압과 혈당도 함께 안정됩니다. 5번째입니다. 아침에 갑작스러운 자극을 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찬물로 갑자기 세수를 하거나
바로 강한 운동을 시작하는 행동. 이런 행동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천천히 걷는 정도로 시작하십시오. 몸이 준비된 후에 활동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입니다. 아침에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 머리가 맑은지, 손이나 다리에 이상은 없는지, 어지러움은 없는지, 이 3가지만 조용히 체크해 보십시오. 이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항상 먼저 알려줍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이 짧은 시간을 통해 몸과 대화를 나누신다면 위험은 훨씬 더 빨리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쌓이면서 몸이 점점 안정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 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몸을 바꿉니다. 오늘 아침, 내일 아침, 그 다음 아침, 이렇게 반복되면서 몸은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6가지, 어렵지 않으시죠? 이미 알고 계셨던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십시오. 그 변화가 생각보다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차분히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여러분께 너무 늦은 이야기가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몸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꿀 수 있겠어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죠.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그 하루의 시작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일 것인지, 몸의 신호를 한 번 더 살필 것인지, 아니면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반복할 것인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두려워하십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것,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혼자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상황. 이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그 순간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려움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크게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천천히 일어나고 물 한 잔을 마시고 무리하지 않고 몸의 신호를 듣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쓸 걸 그랬어요. 이 말은 항상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세하게, 더 조심스럽게 자신을 돌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잘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 경험과 지혜로 이제는 자신의 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돌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일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느껴지시면
그때 하나를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시면 어느 순간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배우자분과 함께 나누시고 친구분들과도 이야기하시고 자녀분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신호를 확인하는 것은 절대 과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실 차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